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10대 보는 라디오 일연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오늘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도 몇 명의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주신 내용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맞아요. 실존 인물과 유명 캐릭터를 닮은 드래곤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드래곤볼을 읽으면서 이 캐릭터는 누군가의 모티브라고 하기엔 너무 베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다들 이 캐릭터를 닮았다고 하는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드는 인물도 있고요. 이 영상은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드래곤볼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닮았다고 생각한 캐릭터가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대로 다른 의견이신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알려주세요. 실시간으로 80년대, 90년대 드래곤볼 연재를 보신 아마 30대 후반 이상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연재 당시 인기 있던 영화, 등장인물이나 캐릭터를 드래곤볼에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처음 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캐릭터가 친근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이 캐릭터는 아마 이렇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드래곤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만화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시의 제 기억을 모두 짜내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닮은 드래곤볼 캐릭터는 누구인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시청 가야지. 쉬운 것부터 갈게요. 첫 번째 다룰 인물은, 맞아요, 아마 드래곤볼에 닮은 인물은 누구?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이 생각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16호와 트랭크스, 바로 터미네이터2의 T-800과 존 코너의 모습이죠. 당시 90년대 초반은 터미네이터2가 엄청난 인기였고요.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터미네이터2의 인물의 모습만 참고한 게 아니라 16호와 트랭크스는 터미네이터의 설정까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미래에서 과거로 온 터미네이터를 참고해서 미래에서 과거로 온 트랭크스를 그렸고요. 로버트는 아니지만 터미네이터처럼 미래에는 인조인간들이 인간들을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생존 투쟁을 위해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존 코너의 모습처럼 소노반과 트랭크스도 그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소노반이 죽자 트랭크스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오게 되는 거죠. 트랭크스의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요. 이 잘생김은 에드워드 펄롱의 모습을 계속 연상시키게 합니다. 16호를 보면요, 분명 터미네이터를 닮기는 했는데 또 막상 터미네이터 사진을 옆에 두고 보게 되면은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떠신가요? 조금은 닮은 느낌 안 나시나요? 그뿐 아니에요. 16호의 뼈라고 해야 하나? 살짝 등장한 씬이 있는데 실제로 16호의 로보트 금속 부분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역시 어떤 식으로든 터미네이터를 참고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T-800의 역을 맡았던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연상케 하는 다른 캐릭터가 있다고요. 맞아요. 손오공의 유년기 때부터 드래곤볼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인물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손오공 유년기에 등장했던 레드리본 군의 메탈릭 중사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인데요. 메탈릭 중사가 손오공을 스캔하는 씬이 있는데 이 씬도 터미네이터가 인간들을 스캔하는 씬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나중에는 스카우터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던 점은요, 메탈릭 중사가 손오공을 스캔했을 때 인간이 아닌 우주인으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메탈릭 중사도 로보트이니까 결국 게로 박사의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손오공의 모습이 우주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요. 당시에는 손오공이 우주인, 그러니까 사이어인이라는 설정은 없었기 때문에 의도된 복선은 아니겠죠. 그래도 결국은 복선처럼 되어버리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메탈릭 중사의 선글라스도 그렇고 거대한 등치, 근육도 그렇고요.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닮은 메탈릭 중사였습니다.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터 한 번만 더 할게요. 원작에서 등장한 인물은 아닌데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터미네이터2의 최고의 빌런,
T1000을 닮은 메탈 쿠우라입니다. 모습은 물론이고 몸이 파괴되었을 때 다시 재생이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상당히 T1000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800보다 강하다는 설정으로 T1000이 등장했듯이 프리저보다 강한 쿠우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상 쿠우라보다도 훨씬 강한 메탈 쿠우라죠. T1000은 터미네이터 2 뿐만이 아니라 제니시스에서 병원이 형이 연기하기도 했었죠.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드래곤볼 캐릭터는 마인부입니다. 누구를 닮았을까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힌트를 하나 드리면요. 만약에 마인부의 피부색이 핑크가 아니라 파랑색이었다면 감이 오시나요? 바로 디즈니 알라딘에 등장하는 요술램프의 지니입니다. 마인부가 요술램프에서 깨어난 것은 아니지만요. 마법도 할 수 있고 몸이 여러 모양으로 변하기도 하는 상당한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미스터 포포도 있었죠. 미스터 포포도 요술램프의 지니와 비슷하기는 한데요. 지니보다는 예전에 유명하셨던 뚜룩뚜룩뚝 따다다 형님과 비슷한, 또한 알라딘의 지니를 모티브로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봉인된 마인부를 깨운 바비디의 아버지 비비디가 있었죠. 이름들을 나열해보면요. 비비디, 바비디, 부예요. 이 셋의 이름은 어떻게 봐도 신데렐라의 노래에서 따온 것처럼 들리죠. 마인부 편은요. 여러 설정을 디즈니에서 참고했다는 점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섯 번째 인물입니다. 자파를 닮은 데브라. 자파가 알라딘의 말장난에 넘어가서 자신도 결국 지니가 되어버렸는데요. 데브라의 색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자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자파도 일정 시간 지니와 같은 편이라면 같은 편이지만 갑자기 적이 되어버린 부분도 비슷하죠. 마인부와 한 편이라면 한 편이었던 데브라가 결국은 마인부에게 죽임을 당하니까요. 이런 인물들끼리의 대립되는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은 이야기로는요. 프리저 편에서 토리야마는 드래곤볼을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인조인간 편과 마인부 편에서는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어 이것저것 설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인물이 인조인간 편과 마인부 편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 소개해드릴 인물은 프리저의 2단 변신입니다. 그냥 감이 딱 오죠.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인기의 SF 호러 영화 에일리언입니다. 사실 에일리언 1탄은요 무려 1979년도에 개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신은 토리야마가 그리기가 힘이 들어서 빨리 마지막 최종 형태로 변신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에일리언을 연상시켜서 그런지 엄청 강해 보이고 또한 아주 무서웠죠. 특히나 최종 형태의 프리저의 변신과 큰 차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무시무시한 에일리언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차오즈입니다. 차오즈 역시도 딱 봐도 떠오르는 인물은 이것밖에 없죠. 바로 강시입니다. 80년도는 강시의 영화가 엄청난 인기였고 한국에서도 강시 영화를 많이 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는 노란 포스트잇에 빨간 줄을 긋고 친구들끼리 강시놀이를 하며 이마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놀았습니다. 차오즈가 강시라면 당시에 강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영환도사예요. 그런데 영환도사를 닮았다 싶은 인물은 드래곤볼에 없었습니다. 학도사의 모습을 봐도 천진반의 모습을 봐도 영환도사와는 거리가 멀죠. 그뿐 아니라 강시의 콩콩 뛰는 모습이라던가 팔이 굽어지지 않는 설정이라던가는 전혀 차오즈에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생김새만 꼬마 강시의 모습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피콜로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물에 사는 유명한 요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캅바예요. 너무나 유명한 요괴이기 때문에 다른 만화에서도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캅바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아마 초록색 피부 그리고 머리 부분인데요. 피콜로가 머리에 두른 터번 같은 이 부분도 결국 윗부분을 보면 캅바의 머리 모양을 연상시켜 줍니다.
나메크 성인은 물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그 설정도 물속에 사는 kappa를 다시 한번 연상케 합니다. 나메크 성인들의 이름 유래를 생각해보면요, 분명 달팽이도 모티브가 된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더듬이도 그렇죠. 달팽이 뿐만이 아니라 kappa도 어느 정도 참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인공은 개왕입니다. 개왕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닮았습니다.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더듬이 모습도 그렇고요, 약간 등치도 바퀴벌레를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절대 아니라고요? 노잼이라고요? 딸기잼. 아니, 영상 끄지 마시고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손오공이 개왕에게서 배운 개왕권 기억하시죠? 개왕권이라면 순간적으로 기를 증폭시켜주는 기술이에요. 바퀴벌레도 개왕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채널 고정해달라고요. 인간들이 바퀴벌레를 공격하려고 하면 바퀴벌레는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바퀴벌레가 초속 1m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람의 크기로 계산을 해보면요, 시속 150km 정도의 속도라고 합니다. 인간이 보통 시속 45km라고 생각을 했을 때 3배 이상이라는 속도인데, 손오공이 지구에 온 베지터와 싸웠을 때 개왕권 3배까지는 어떻게든 몸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 이상인 개왕권 4배까지 사용을 하고 몸이 엉망이 된 부분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계산적인 부분도 의도가 되었던 아니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원기옥이 등장했을 때 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악의 길을 느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결국 바퀴벌레가 자신을 공격하려는 인간들의 낌새를 느끼고 도망을 가야 하는 바퀴벌레의 설정과 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모두 우연이라고요? 이렇게나 설정이 비슷한데 이게 모두 다 우연일까요? 혹시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캐릭터 중 제가 언급한 피콜로, 프리저, 마인부는 토리야마의 담당 편집자인 토리시마 콘도 타케다를 이미지에서 그렸다는 이야기도 분명 있어요. 무슨 kappa냐, 요슬램프의 지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요, 분명히 담당 편집자를 이미지에서 그렸다는 이야기가 대전집 1권, 2권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토리야마가 편집자들과 친밀한 관계였었고, 또 이 부분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몰랐던 뒷이야기를 과장시켜서 재미있게 하려고 약간 무리수를 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작진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서 이 이야기는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당자의 모습을 이미지에서 그렸다는 토리야마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검색해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렇게 그렸을지도 모르겠네요, 허허허 하는 토리야마의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추후에 영상으로도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급하게 닮은 꼴 드래곤볼 캐릭터 10명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드래곤볼의 닮은 꼴 캐릭터는 누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친구분들이나 커뮤니티, SNS에도 일연장서의 영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일연장서와 같은 원맨 토크 방송도 한국에서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저뿐이 아니라 이렇게 1명, 2명 원맨 토크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어린이만 보는 만화가 아니라 게임이나 피규어는 어른들이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이라는 낡은 생각이 사라지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훗날 제 아이들이 커서 아빠의 영상을 봐도 당당하게 자기 친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연장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이 아직이시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